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매미가 엄청 울고 이제 폭염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 그런 날인데 이제 다들 휴가를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폭염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의 휴가는 끝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8월 말쯤 보통 휴가를 가는데 이번에는 휴가를 조금 빨리 다녀왔어요. 갑작스럽게 저희 신랑이 휴가를 받게 돼서 이제 휴가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어제 끝이 났고요. 원래는 이번 여름 휴가는 계획이 따로 없었는데 계획이 따로 없어서 이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시원하게 지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3일 정도 쉬고 나서 이제 저희 신랑도 어디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서 휴가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집에만 있지는 못하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동해에 가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뜨개를 하던 중에 뜨개를 넣어놓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짧게 그냥 2박 3일 가서 이제 바다도 보고 이제 회도 먹고 그냥 이런저런 카페도 다니고 뭐 대관령 양떼 목장도 가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그냥 다녀왔습니다.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울실을 이렇게 들고 이제 뜨개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영상을 또 오래 못 찍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김뜨개님의 영상을 또 보고 아람무늬 스웨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간과 그리고 끝에 양쪽에 멍석뜨기 그리고 벌집 무늬 그리고 꽈배기가 들어간 아람무늬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사실 몇 개월 전에 시도를 했었어요. 시도를 했다가 그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도 안 맞고 해서 제가 실패를 했다가 그때 이제 좌절 아닌 좌절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꽈배기도 많이 떠봤고 이제 그냥 메리아스뜨기나 이런 거를 이제 김뜨개님 영상 보고 몇 가지를 떠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서는 제가 영상을 보고도 이걸 뜨질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못하는 게 당연히 더 많지만 설명을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좌절감을 살짝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이제 또 오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아람무늬 스웨터를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거를 도전을 해보기 전에 사실 다른 그 일서나 다른 도서를 보고 이제 다른 걸 떠보려고 골라보기도 했는데 역시나 저는 영상이 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아람무늬 스웨터를 김뜨개님 영상 보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이게 첫 단 문이 들어가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구간이나 무늬
내 구간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몇 개월 사이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 경험치가 쌓였는지 좀 자연스럽게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이만큼이나 떴습니다. 원래는 이제 신랑 휴가도 있고 해서 그 사이에 좀 많이 뜨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과 달리 이제 신랑이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뜨개를 못하고 이제 또 휴가도 다녀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뜨지를 못했고 또 이번 휴가 때는 제가 뜨개를 들고 가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노는데 좀 전념해서 제대로 좀 휴가를 즐기고 오자 하는 마음에 안 가져갔는데 사실 좀 후회했어요. 카페에 가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잠깐씩 뜨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올 걸 가져와서 그냥 잠깐이라도 떴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판 뜨는 그런 와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와 동일하게 이제 뒷판도 또 한 장을 떠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앞판에서 처음에 그 무늬단해서 30cm 정도 뜨라고 해요. 그래서 30cm 뜨고 그리고 이제 여기 겨드랑이 부분 여기를 레글럼 부분을 이제 이렇게 코 줄임을 몇 코 해주고 이제 또다시 한 18cm 정도 이제 더 떠주거든요. 그래서 총 기장이 한 50cm 정도 이제 나오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앞판을 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기 목단 경사뜨기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8cm 정도 뜨는 와중에 있고요. 거의 다 떴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경사뜨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아랍무늬 스웨터를 뜨게 된 이유는 뜨고 싶어서 뜨기도 했지만 제가 이 실이 계속 이제 저의 실장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거 굿실에서 처음에 그 브이넥 가디건 뜰 때 요 실을 아마 같이 주문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실장에 계속 이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8합 정도 되는 실이다 보니까 어디에 써야 될까 이제 잘 모르겠기도 하고 이 두꺼운 실로 어떻게 뭘 해야지 잘 뜰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랍무늬 스웨터는 뜨고 싶고 또 색깔이 이렇게 좀 아이보리 색깔이고 두께는 좀 두꺼워도 시도는 한번 해보자 하고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실이 두껍지 않고 또 무늬도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예쁘게 지금 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무늬가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 중간중간 틀린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 아직은 발견은 안 됐고 이제 그나마도 그냥 무난하게 잘 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좀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 요 진행 상황에 맞춰서 또 영상을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이지만 저는 이렇게 냉커피 타서 마시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원하게 최대한 시원하게 즐거운 뜨개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앞판 바인드 오프를 했는데 뒷판하고 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줄자로 사이즈 재보니까 9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11코 됐을 때 코막음하고 여기서 이제 코주림 하면서 그 목둘레 줄임단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경사뜨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 코막음까지 다 한 상태로 바인드 오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풀고 그냥 평단으로 9cm 정도를 더 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뜨개님이 여기서 이제 이 단수가 안 맞을 때 코주림 하는 거를 좀 다르게 해서 이제 단 차이가 났을 때 다른 그 단수를 다르게 해서 코주림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를 다 푸르는 거는 지금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코주림 없이 평단으로 무늬를 넣으면서 9cm를 더 떠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여기 그 목단이 네크라인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프루시오를 하더라도 일단은 평단으로 무늬를 넣으면서 9cm를 다시 뜨려고 합니다. 매우 난감하고 당황스럽네요. 이쪽은 아직 한 단 정도만 뜬 상태고 지금 여기 엔드캡으로 막아놓고 이쪽을 다시 프루시오하고 뜨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굉장히 멘붕입니다. 일단은 푸르고 9cm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판 아까 여기 푸르고 다시 9cm 정도를 다시 떴는데요. 지금 아직 우측 단이 완성은 안 됐는데 여기 네크라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라운드가 깊게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일단은 그냥 떠보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너무 깊다 하면 근데 너무 깊지 않을 것 같은 게 여기 이제 코죽기를 해서 여기 고무단을 떠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한 5cm 이내 정도로 이제 뜰 거니까 그렇게 파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서 계속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여기 무늬단 시작하면서 조금 익히기까지만 살짝 어려웠고 이제 무늬단이 익혀지기 시작하면서는 재미있게 정말 뭐 아무 문제 없이 떠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이게 코수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실이 같은 실이거나 김뜨개님의 원작하고 같은 그러니까
추천 실로 해서 이제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손땀 그 장력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실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그리고 스와치를 원래 잘 안 만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이 일단 원작 실이면 크게 다른 분들은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있는 실을 소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솔직히 지금 다 마음에 들어요. 뭐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겨울 스웨터가 사실 뭐 새털처럼 막 가볍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벼우면 좋긴 한데 겨울 옷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게감도 괜찮고, 또 무늬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메리아스 담보다 훨씬 재미있게 정말 금방 뚝딱뚝딱 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판도 금방 떴고, 또 이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빠르게 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좌측 부분은 거의 다 이제 거의 다가 아니라 좌측 부분은 다 됐고, 우측 부분만 이제 그 코 줄임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그냥 동일하게 쭉 떠 올라가다가 경사뜨기를 한 다음에 어깨단을 이제 돗바늘로 이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크라인, 코죽기를 해서 고무단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우측 부분 빠르게 이제 경사뜨기 하고 조금 뜬 다음에 마무리하고, 여기 네크라인 하면서 영상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뜨고 있는데요. 소매가 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 갑자기 소매를 그냥 열심히 뜨기만 했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없어서 지금 영상 찍으면서 봤는데 소매가 되게 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멍석무늬로 이제 코 줄임을 해가면서 뜨고 있는데 지금 한 4번 정도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34cm 정도 뜨려면 더 떠야 되거든요. 줄임을 2번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아마 주문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로는 양쪽 소매를 당연히 못 뜨겠죠. 그래서 굿실에 이제 실을 200g 정도 주문을 할 건데 그걸 주문하면 또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차피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 소매 끝까지 이제 고무단까지 뜨고 주문해도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주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어제가 아니구나. 지금 요즘 계속 비가 오고 제가 사는 지역이 인천인데 어제 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막 새벽까지 천둥 번개가 계속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늦게까지 이제 신랑하고 강화도에 이제 오전에 강화도에 다녀왔거든요. 이제 어제 일정이 조금 빡셌어요. 강화도에 강화 손칼국수라는 곳에 맛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랑하고 같이 가서 점심을 먹을 생각에 갔는데 가면서 이제 2명을 예약을 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 사장님께서 오늘 같은 날은 따로 예약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그냥 갔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4번째 순서로 이제 웨이팅을 했는데 시간은 한 20분, 2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되게 습하고 더웠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이제 들어가면 맛있는 거 먹고 에어컨이 시원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꼭 참고 기다렸는데 들어갔더니 예상과는 달리 하나도 시원하지 않고 그 칼국수에 또 정말 이열치열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 칼국수의 열기 때문에 먹는 동안 땀을 정말 이 가슴팍에 땀이 흐르는 그 느낌이 계속 들 정도로 저희 신랑은 이미 땀 범벅이 되었어요. 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저희 신랑은 정말 비를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손수건으로 계속 닦아가면서 먹을 정도로. 근데 새우튀김하고 얼큰 칼제비를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었어요. 그 면이 이제 수타면이어갖고 약간 쫀득한 맛이었고 그리고 이제 덥지만 않았으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 더워서 너무 힘들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와서 바로 이제 카페를 가려고 고르다가 고르질 못하겠더라고요. 어디가 괜찮은지. 어제는 눈에 띄는 그 강화도 쪽에 카페가 눈에 띄는 곳이 없어서 신랑한테 이제 그냥 무심결에 서울 갈까 서울로 카페 갈까 했는데 신랑이 오케이를 해서 서울을 갔어요. 그것도 저희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도산공원 쪽을 갔는데 거기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 베이글 집을 가보고 싶어서 이동을 했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영업 시간이 오후 6시까지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5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전 상품 품절 솔드아웃이 이제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은 구경도 못했어요. 정말 그 어떤 빵도 구경도 하지 못하고 신랑한테 눈치란 눈치는 다 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들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정말 괜히 갔다 싶을 만큼 너무너무 많이 후회했어요. 저의 선택을 후회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바로 이제 다시 근데 서울의 그 주차 요금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1시간에 9,000원짜리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저희 신랑이 하도 그 동네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도착해서 한 20분도 채 안 돼서 차를 뺐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정말 또다시 저의 선택을 다시 한번 후회했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집으로 가자 우선은 집에 가면서 저는 저대로 너무 덥기도 했고 너무 힘들기도 했고 후회스럽고 하는 마음에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집 근처 도착해서 저희 신랑이 그 송도 끝쪽에 가면 케이스텐 24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카페에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가긴 갔는데 정말 거기가 훨씬 좋았어요. 도산에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말 에너지 소진하고 거기 가서 다시 에너지 충전을 하고 집에 와서 집 앞에 나가서 저희 신랑과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고 여기서 TMI는 마치고 저는 그럼 소매를 다시 뜨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한참 쏟아지다가 지금은 조용하네요. 그래서 어제가 입추라고 하던데 오늘 그래서인지 습하고 더운 건 있는데 바람이 약간 차진 느낌? 약간 시원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제가 이제 아람무늬 스웨터 옷 뜨는 김뜨개님 아람무늬 스웨터 지난번에 이제 요즘 뜨고 있는 게 그 스웨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완성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완성한 건 아니고 지금 며칠 됐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못 찍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제가 스웨터 이제 뜨면서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고 지금 영상을 키면서 또 발견을 한 게 있어요. 무늬가 이제 그 원래 원작 김뜨개님이 뜨신 거는 여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2개 있고 반쪽짜리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지금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운데에 다이아몬드 하나 들어갔고 위아래 반쪽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서 의도치 않게 크롭한 기장이 되어서 약간 난감하기도 하고 좀 어린이 옷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완성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완성을 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아람무늬 스웨터를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영상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웬만한 건 다 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제 발동이 돼서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죠. 제가 이제 그 벌집 무늬하고 꽈배기 무늬하고 그리고 이제 멍석 무늬 그리고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무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실패했던 거는 코스도 맞추기가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저 무늬 들어가는 단에서 조금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부담감 하면서 이제 계속 좀 이해를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본 거고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좀 하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걸 뜨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른 아마 니트를 뜬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해서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좀 원작과 너무 다른 디자인이 나와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 무늬들을 다 넣어서 완성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이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게 시작할 때 제가 실을 처리할 목적으로 이제 좀 두꺼운 팔합 실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늬가 잘 안 나올까봐 솔직히 좀 시작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무늬가 잘 보이고 그리고 두께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실수를 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만약에 좀 더 커졌으면 아마 약간의 무게감이 좀 더 있었을 텐데 무게감이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서 그러는지 그렇게 무겁지 않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입고 촬영을 하지는 못하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스웨터를 뜨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원래는 김뜨개님은 다이아몬드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가 1개가 있고 그리고 반쪽보다 조금 더 한 3분의 2 크기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반쪽 다이아몬드 그래서 총 3개인데 미완성 2개에 완성 1개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장은 되게 짧아요. 기장이 센치를 재어볼게요. 지금 앞판 총 기장이
이 고무단 그 넥라인 이 목단까지 하면 37.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고무단부터 위에 그 넥라인까지 37.5cm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늬를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품은 김뜨개님하고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품이 53 정도 나오거든요. 53.5, 54 이 정도 품이 나와서 품은 그래도 다행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타이트하지 않고. 그리고 팔도 제가 이게 약간 짧아요. 그러니까 김뜨개님이 설명해 주실 때 여기를 34cm 정도 팔 길이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손목 고무단은 제외한 사이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4cm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여기에 그 멍석무늬가 요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이 멍석무늬부터 여기부터 사이즈를 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34cm가 이제 한 요 정도부터 이 그 코죽기를 한 부분부터 여기 고무단 여기 끝까지 해서 34 정도를 뜨고 고무단을 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꽈배기 무늬 바로 옆에서부터 재어서 여기까지 34라고 생각하고 떠서 팔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 길이는 또 다리가 길어야 되는데 팔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짧은 감이 있고, 그리고 폭도 여기 소매 폭도 조금 좁아 보이죠. 좀 타이트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제가 바늘을 여기 5mm로 떠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4.5mm로 떴어요. 그래서 지금 길이도 짧고 여기 폭도 좁아가지고 입으면 좀 타이트합니다. 이거 아직 세탁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세탁을 해서 수축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났어요. 여기가 거의 쫄티처럼 될 것 같은 그럴까봐 이제 좀 불안한데 세탁을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세탁 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은 이제 색감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울실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굿실에서 이거를 구입을 한 건데, 이게 그 램스타 콘사 해가지고 램스 울 파랍 굵기로 해서 스노우 화이트 색상으로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00g짜리 3콘을 이제 구입을 했고, 그리고 뜨다가 이제 그 중간에 부족해서 200g짜리 콘사 하나를 더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굿실에서 램스울 파랍 굵기 총 600g에 그 추가로 200g을 더 주문하고 이제 소매를 다 뜨고 마무리까지 하고 지금 요만큼 이제 남았거든요. 조금밖에 사용을 안 한 거죠. 이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람 수가 128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g에서 128g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실이 72g 사용을 한 거예요. 200g에서. 그래서 총 672g을 사용을 했어요. 꽤 많이 들었네요.
스웨터가 크롭이고 소매도 4.5mm로 이제 떠서 실이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 싶었는데 이게 그 벌집 무늬하고 꽈배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그리고 바늘은 여기 고무단은 4.5mm로 떴고, 여기 무늬는 다 그 5mm로 다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집 무늬 이런 게 그래도 생각보다 잘 보이고, 그리고 저는 요 멍석 무늬는 이 무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소매를 이렇게 멍석 무늬로 뜨니까 조금 더 그런 보온성이나 그리고 도톰해서 이제 생각보다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멍석 무늬 그리고 꽈배기 이게 되게 이 무늬를 뜨는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메리아스 뜨는 거는 그냥 뭐 다른 거 보면서 이제 지루하니까 막 그냥 재미없게 또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요거 고무단 끝나고 여기 무늬 시작할 때 그때만 조금 헷갈리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요 무늬도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폭은 꽈배기 니트도 가디건도 이제 김뜨개님 영상 보고 떴을 때 그때 실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꽈배기 뜨면서. 근데 이거는 꽈배기 뜨면서 정말 실수도 거의 안 했어요. 뭐 실수해서 풀고 그런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무늬가 되게 빨리 외워져서 뭐 메리아스, 그러니까 뭐 영상 보면서 그냥 쉽게 뜰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늬 들어가는 게 이제 요 다이아몬드에서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교차 부분이랑 다이아몬드 벌어지는 부분, 또 다이아몬드 좁아지는 부분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 부분, 이 교차나 좁아지는 거나 벌어지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요거를 메모를 참고해서 이 부분을 뜨니까 훨씬 이제 어렵지 않게 쉽게 금방 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 줍는 것도 원체 이제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코를 주어야 될지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코 줍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여기가 이제 기장이 짧다 보니까 여기 목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김뜨개님하고 저하고 여기 남는 부분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무늬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길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김뜨개님이 알려주시는 게 한 요 정도였다면 나머지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떠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이제 김뜨개님이 알려주신 그 규칙대로 하되 코수가 안 맞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쭉 평단으로 떠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끝에서 경사뜨기만 김뜨개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이 기장이 차이가 이만큼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만큼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어깨에서 그만큼의 차이가 났고, 그래서 이 목 부분이 더 많이 그런 파임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김뜨개님은 이걸 입으면 여기 목 끝에서 바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목에서 좀 더 내려오게 약간 파인 느낌의 그런 네크라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이제 너무 좁으면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게 훨씬 더 입었을 때 덜 답답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파인 거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또 이 부분은 제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었는데 이제 저희 신랑이 되게 괜찮다고, 예쁘게 잘 만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별로 이렇게 뜨개 옷에 대한 의견이 호의적이지 않는데 요거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과물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요 아라무늬 스웨터는 제가 이제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이제 성공한 니트이다 보니까 더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뜨개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만 정말 따라가면 그래도 좀 떠보신 분들은 얼마든지 뜰 수 있는 니트라고 생각해요. 이제 처음에는 저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시도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무조건 시도를 하면, 일단 시도를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이아몬드 부분만 김뜨개님 다이아몬드가 분명히 여기 2개니까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서 여기를 뜨시고 하다 보면 이제 원작하고 똑같이 이제 완성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작은 미스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꽤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이아몬드가 2개, 3개, 3개 반 정도, 뒤에도 이렇게 무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뒤에는 그냥 이 무늬 안 넣고 하는 방법을 이제 문의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근데 저는 그냥 앞뒤로 다 무늬 들어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뒤에는 김뜨개님은 저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많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뒷판은 제대로 떴는데 앞판만 지금 이렇게 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뒷판은 김뜨개님도 아마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저하고 비슷한 개수일 것 같고, 앞판만 제가 이제 잘못 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총 기장은 그렇고, 바늘은 5mm, 4.5mm 사용했고, 팔도 이제 여기는 원래 5mm 떠야 되는데 4.5mm로 해서 요거는 실수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 파임 정도는 저는 이 정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파임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실은 200g 세콘에다가 아까 200g 세콘에다가 72g 사용해서 총 672g 정도 사용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이 지금 이게 되게 두꺼워요. 실이 꽤 두꺼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8겹이 8겹 정도 되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실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무게감은 심하지 않은, 무겁지 않은 정도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탁해서 이제 추워지면 그때 입고 착샷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좀 시원해지면, 시원한 상태가 되면 한번 입고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것, 원래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일이 많아서 새로운 거를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에 사놨던 그 도안이 있었어요. 라울루 숄 그 도안이 있어서 지금은 이 라울루 숄을 뜨고 있습니다. 이게 영문 도안이잖아요. 그래서 영문 도안을 보고 지금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영어 도안을 보고 이거를 떠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시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잡념을 좀 없애보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뜨개의 최고 장점은 일단 잡념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걸 뜨다 보니까 잡념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제대로 뜨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도안에 나온 대로 순서대로 쭉 따라서 뜨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분명 틀렸을 텐데 그래도 흐린 눈 그런 거 해가면서 그냥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뜨고 있냐면 그 차트 2에서 차트 2 끝까지 뜨고 다시 한번 뜨면 그 길이가 이제 조금 길게 떠진다고 해서 그 차트 2를 두 번째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꽈배기 무늬하고 요 무늬가 주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지?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실이 이제 이 원작 실이 아니고 그 추천 실이 아니고 그 집에 있던 실을 또 소진하고자 지금 뜨고 있는 실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전에 솜솜뜨개에서 사놨던 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지금 이거 요거 지금 보이시는 이 모헤어하고 굉장히 얇거든요. 이거는 한 겹짜리로 해서 모헤어 한 겹이랑 이거는 이게 데이지 라벤더. 영상을 찍다가 카메라가 용량이 부족해서 핸드폰으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앙고라 소재고 본테 라이트 라벤더라는 실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모헤어 요 색감하고 지금 합사해서 이렇게 라울루 숄을 뜨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계속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렵긴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맞게 뜨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근데 무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실이 이게 원체 좀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합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 라벤더 색상이 3겹 연사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한 겹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늘을 이렇게 5mm 바늘로 뜨고 있기 때문에 좀 실도 얇고 바늘도 두껍고 그래서 무늬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 연습 삼아서 한번 떠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된 도안이 있고 또 뒤쪽에 그 차트 도안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문 도안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못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차트 도안이 있다는 어떤 분 리뷰를 보고 차트 도안이면 그래도 서술형보단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차트 도안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트 도안은 그냥 문희단에서 그 참고하는 걸로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술형에서 그 차트 도안,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그 도안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면서 뜨면은 되는 걸로 이제 참고용으로 그렇게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차트 도안이 그렇게 친근하다고 하더니 저는 이 차트 도안은 전혀 펴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서술형 도안만 그냥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서 보면 그 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별표가 뭘까 이제 저는 한참 고민을 했는데 요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그 차트 2를 이제 2번을 반복하게 되면 그 2번째에서는 첫 번째처럼 뜨면 안 되고 그 별표가 표시된 부분부터 떠야지 그 무늬의 코수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별표 이전부터 이제 몇 단은 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가 코수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별표 이전의 것은 뜨면 안 되고 별표부터, 그러니까 차트 2의 2번째를 반복할 때는 별표부터 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만큼 떴고 이제 차트 2 2번째가 이제 조금만 뜨면 이제 끝날 것 같고 이제 차트 3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히 메리아스단보다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게 훨씬 뜨는데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아스 뜨는 게 왜 지루하다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원체 이제 뜨린이다 보니까 쉬운 거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좋았다고 하면 지금은 확실히 무늬단을 뜨는 게 훨씬 재밌고 시간도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울루 쇼를 뜨고 있고, 그리고 요게 끝나는 시점에 이제는 그거를 뜨고 싶어요. 그 김뜨기님의 꽈배기 반팔 니트, 그게 제목이 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꽈배기 니트를 반팔로 된 거를 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안을 구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실은 역시나 집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서 소진을 할 예정입니다. 실을 사고는 싶은데 일단은 있는 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을 좀 사고 싶은데 이제 다 사용을 하면 그쯤 해서 실을 좀 사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라울루 쇼를 열심히 떠서 끝내는 게 지금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저거 아람무늬 스웨터는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고 그리고 시원해지면 그때 입고 착샷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